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동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하락 출발했다가 아직까지 이란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이제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 낮은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일단 좀 낙폭을 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거보다는 오히려 종목들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 이제 수출 규제한다 이런 보도가 더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무역 협상 카드로 미국이 이렇게 활용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 반도체 업체들 실적 걱정으로 비화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수 한 10포인트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됐고 코스닥에 또 관련주들이 약세 보이면서 오늘 지수 발목을 잡는 또 부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삼성전자 팔고 운송 장비 팔고 금속 화학 이런 종목군들을 팔았고요. 금융과 기계업종은 매수해서 최근에 좀 주식시장 불안할 때 매수하는 종목 그리고 매도하는 종목 이렇게 좀 구분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증권주, 금융주, 뭐 비철금속, 게임주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대체로 뭐 경기나 수출 이런 이슈 밖에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할 때 매수하는 종목들이었거든요. 최근에 그런 종목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오늘 초반에 제법 빠졌다가 이거 분 차트인데 초반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올라왔는데 최근에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3일 동안 보면 10시 이전에 한번 밀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침에 일단 매도 물량 나오면서 쭉 이제 하락하고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거의 2970선까지 빠졌었잖아요. 근데 저점 대비 거의 40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밀었는데 밀리면 일단 한국 증시 좋으니까 저점에서 물량 받아보자 이렇게 이제 매수세가 가동이 되면서 좀 돌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종가가 고가긴 한데 어쨌든 하락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800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800 넘어가려면 뭐 알테오젠이 됐든 에코프로비엠이 됐든 이 대형주 쪽에서 한번 쭉 하고 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800 언저리에서 의미 있는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오지 않고 그 언저리에서 치고받고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서 만약에 한번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면 저 아래에 있는 21선까지 한번 확인하고 다시 와야지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을 점검을 해보면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고 그 의회 쪽에서는 일단 승인을 했지만 의회 승인한다라고 해서 이게 최종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봉쇄하면 유가 130달러 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그 미국이 중국에다가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 하도록 막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정말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나 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저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란이 뭔가 좀 행동이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걱정이 되면서 지수가 좀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어떤 중국 공장에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존 장비만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는 그 장비에 되게 찌꺼기 같은 게 많이 껴요. 뭐 측수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거 찌꺼기를 되게 많이 이제 끼기 때문에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비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절차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이 이제 무역협상, 관세협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 우리나라가 협상 카드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반도체 업체, 장비 업체들 어디다 팔 거예요, 저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량 많이 사주는 곳이라서 저기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발등 찍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양쪽에서 무역협상 카드로 쓰는데 일단 미국이 먼저 선빵을 날렸고 그 영향으로 이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춤거리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많이 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이 갈렸고 삼성전자가 또 지수의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수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뭐 자동차 활기 있다고 하지만 오늘 뭐 반도체나 승용차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거는 하이닉스가 되게 잘 벌었을 거야, 뭐 이렇게 또 시장은 생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데이터 자체는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럼 지금이 2분기 후반이기 때문에 2분기 관련된 산업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재료들은 이제 일단 쌓아놓고 보는, 예, 그런 재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여당에서 코스피 5,000 특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 더 부양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거다. 그리고 상법 개정은 뭐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뭐 무조건 통과될 거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게 또 관련된 종목군들을 올리는 역할을 했고, 또 증시가 낙폭을 줄이는데 일부 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오늘 코스피가 초반에 많이 빠져 4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상당히 낙폭을 줄이는데 역할을 한 타임라인,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도 있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란의 정권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불안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유가가 갑자기 튀어 올라갈 때 안 좋았던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유국의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그러니까 현재 지도자가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좀 거의 뭐 실각하는 거죠. 뭐 살해되거나 실각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국제유가가 좀 튀어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트럼프가 어떤 글을 올렸냐면,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 교체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입에 안 담는 게 원래 사실 그게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예의도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란 갈아치울 수도 있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마가가 아니라 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A가 들어가서 아메리카인데 저게 미에서 I를 해서 이란을 한 건데, 저게 위대한 이란으로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미국 정부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란이 원래 친미 정권이었다가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봉기가 일어나서 다시 이제 완전히 그 순수 이란을 지지하는 공화국 정권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다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메시지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갖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오늘 하필이면 유조선이, 두 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가다가 이게 방향을 도로 틀었다, 통과 안 하고, 그러니까 두 척이,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건가, 이런 식으로 또 불안해하는, 예,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은데, 그러니까 위는 이란이고 아래는 오만이 관리하는 거라서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란은 저 30km 해역 중에서 15km만 이란이 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봉쇄 효율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바레인이 여기 있는데, 바레인에 미국의 오함대가 있어요. 오함대가 있어가지고 그 오함대가 있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봉쇄될까봐. 봉쇄되면은 이 막강한 해군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오함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저걸 현실적으로 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에서는 봤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미증시 선물 뭐 덜 빠지게 하고 국제유가 덜 오르게 하고 이제 아시아 증시가 선전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배 옮겨 다니는 거 보면은 뭐 잘 다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란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인 건 아니니까 일단 오늘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까지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시장에서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건 초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라서 이거 오늘 버전이고, 이후에 또 어떻게 돌아갈지는 며칠 정도는 뉴스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사태 관련해서 외신을 중심으로 제가 좀 구분을 해보면, 낙관론 쪽에서 뭐냐면 저 실질적으로 봉쇄 못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쪽은 이란이지만 남쪽은 오만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미국의 제5함대가 직접 개입하면 지금 공군한테 당했는데 해군한테 또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이란의 원유 수출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면 물가가 올라갈 텐데, 인플레이션 지금 이란이 40%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 감안해 보면 어렵다. 그리고 이제 중동 증시도 전일 이스라엘 증시가 금융주가 올라가고 방산주는 빠져서 전쟁 쪽보다는 이제는 끝났다, 이런 쪽으로 반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 거는, 전쟁은 이런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란 지도자들이 그냥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좀 하여튼 팽 돌아서 뭐 빡 돌았다고 그러나,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타격을 주면서 명분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 특히 미국 금융시장 개장하기 직전에 뭔가 좀 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란이 지금 고립된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피해볼 것도 없어서 여기서 뭔가 좀 데미지를 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이란의 어떤 정권이 붕괴가 되면 전쟁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또는 게릴라식으로 바뀌면서 되게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비관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초반에 비관론 쪽으로 갔다가 초반 넘어가면서도 낙관론 쪽으로 약간 힘이 실리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특징주로는 오늘 뭐 LG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주회사들, 이제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당에도 코스피 5천 특위 출범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증권주가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고객예탁금, 신용잔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윗꼬리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좀 단타들이 많이 들어갔고, 여기 윗꼬리 만든 쪽에서 내일 다른 업종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오늘 그 장관들 임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임명이 됐을 때 그 커리어가 이제 관련된 기업들, 뭐 LG그룹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 소속이 있었으니까 또 그 AI, 뭐 이런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주에 대한 실적, 이런 기대감이 또 주목을 받았고, 이게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뭐 다른 반도체 부진했는데 올라간 건 다이와 증권에서 또 HBM 관련된 경쟁력 이런 등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30만 3천 원으로 상향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다른 반도체와 달리 좀 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뭐 대형주는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지수 플러스였어요. 네, 삼성전자가 거의 11포인트 떨어뜨렸잖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플러스가 났던 거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네이버가 시가총액 5위가 됐습니다. 네, 시가총액 5위가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됐는데, 이게 당분간 5위 유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됐고, 코스닥 쪽은 뭐 대형주들 중에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대형주가 빠지고 로봇주가 올라오면서 레인보우가 시가총액 지금 4위가 됐죠. 근데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가 지난주 금일에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오늘 조정폭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3일 안쪽에서, 이틀 3일 안쪽에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금일의 상승은 그냥 단타였다가 돼버려서 수 또는 목요일 날 정도의 어떤 또 한 번의 상승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가 코스닥 시황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 오늘 매도를 제법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반면에 또 옵션은 상승 쪽으로 가서 완전히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보시면 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되게 심각하게 많이 한 것보다는 매매 규모 자체를 비중을 줄였다. 근데 여기서 내일장에서 만약에 매도 비중 늘어나면서 순매도 나오면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봐야 될 거고, 종목은 매도는 뭐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이런 거 팔고, 두산그룹주,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건설주,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1조 원 팔았잖아요. 1조 원 정도 팔았는데 뭐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고 뭐 이런 종목 매도했는데, 역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뭐 네이버, LG, 증권, 원전, 뭐 에너지 이런 전력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양쪽 주체 다 없는 것 같아요. 뭐 외국인들은 특별한 업종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골라서 사고 팔고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 로봇,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단에 좀 몇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역시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란 측이 구체적으로 아직 행동이 나온 거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만 세게 나오고, 뭐 아예 군사 행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깜짝 놀라 이런 건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미증시의 흐름, 오늘 우리 증시 낙폭을 줄인 건 미증시가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걸 전제로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증시 국제유가의 흐름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 움직임,
그러니까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올라가면 큰 자금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3,000포인트 아래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 2,970까지 밀렸을 때는 제법 밀어낸 힘이 강했는데 그걸 받아내고 위로 넉넉하게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 그런 건데 외국인들이 오늘 비슷하게 매도하면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해야 되고, 특히 이제 기존 강세주들이 다시 부각된 거는 시황상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좀 스토리들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 흐름, 그러니까 뭐 소외주라는 건 뭐 자동차, 삼성전자, 뭐 2차 전지 등등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또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 자금 동향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걸 뒷받침하려면 예전하고 다른 게 예전에 10,000원일 때 10주 나오는 거랑 3만원 돼서 10주 나오는 거는 매도 나오는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도 물량을 받아내려면 증시에 자금이 넉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 추이인데 다행히 최근에 예탁금은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만 주춤거리면 시장이 자잘한 매도에도 확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어야 되고 고객 예탁금이 안정적으로 좀 늘어나야 되고 여기서 갑자기 70조 원 되면 진짜 좋은 장 될 텐데 뭐 65조 원도 되게 좋은 수치긴 합니다만은 이후에 이 추이도 계속해서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요 내용은 제가 거의 매일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